한 거는 제가 쓴 책이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그 일부를 거기서 그 카우치키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가 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점이죠. 뭐 크게 보면 이제 독일 3인당 유럽식 모델과 러시아식 모델에 관한 건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유럽 모델과 러시아 모델. 막스는 프로이션의 그 러시아 모델에 가까운 그 독재 시기와 영국이죠. 영국 민주주의. 그리고 독일 3인당 초창기에 성장하는 과정을 봤고요. 특히 엥겔스는 1895년까지 삶으로써 1891년에 독일 3인당이 득표율로 제1당이 되는 독일 민주주의죠.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스와 엥겔스에는 러시아 모델과 유럽 모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레닌과 트로츠키는 각자 자기에 유리하게 막스와 엥겔스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의 그 러시아 모델, 카우치키의 독일 모델이죠. 이거는 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거고, 조건이 다르면 대안도 다르죠. 다시 말해서 레닌과 카우치키가 대립했던 시기에 독일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였고, 그 당시에 러시아는 아주 폭압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럽 모델과 러시아 모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운동 주도권으로서 독일 사회주의 운동, 다시 말해서 레닌과 트로츠키의 세계 사회주의 운동 주도권의 문제가 되면서 이것이 마치 그 독일 3인당의 유럽 모델을 사회주의 모델에 일반화시키거나 레닌의 러시아 모델을 일반화시키려는 이러한 모델의 주도권 경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그 독일 3인당이 주도권을 가졌지만 결국은 1차 대전을 통해서 독일 3인당이 1차 대전에 협조함으로써 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결국은 소련이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바로 소련 모델, 러시아 모델이 바로 사회주의 모델의 일반화적인 것으로 치부가 되면서 독일 모델, 독일 3인당 모델은 개량주의로 그렇게 비판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1980년대는 마치 러시아 모델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가졌었고, 바로 그 시기에는 레닌식의 이론이 수입되면서 현재 386도 세상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레닌주의에 많이 하게 되면서 소위 레닌식의 카우치키를 개량주의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입장들을 쭉 가져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화가 되면서 바로 한국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 부르주아, 물론 그 분단이 돼 있고 미국에 의존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면서 오히려 1980년대의 러시아 모델은 사실상 어떤 대중이나 운동권 내에서도 일반화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유럽 모델이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80년대의 어떤 러시아 모델, 레닌식의 그러한 영향력과 오늘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된 한국에서 카우치키나 독일식의 이러한 민주적 사회주의,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토론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의회투쟁과 대정추쟁을 결합한다는 일반화되는 원칙이지만 과연 의회투쟁과 대정추쟁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결합할 것인지, 의회를 통한 집권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대정추쟁에 있어서 이것을 폭력혁명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가 이제 논쟁 지점으로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쟁점을 한 거고요. 책의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우치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제가 한 쟁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독일 3인당에 대해서 이제 라살이죠? 라살의 개량주의, 그 다음에 카우치키의 중앙파, 그 다음에 베른슈타인 이렇게 돼서 라살, 베른타인, 카우치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량주의 순서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독일 3인당의 개량주의가 라살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게 정병기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의 많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독일 3인당의 라살주의로 갔다는 게. 그렇지만 저는 독일 3인당의 그러한 개량주의라고 표현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라살의 영향이 아니라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특히 카우츠키죠. 또 독일 3인당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체의 이론적 수정이지 어떤 나셀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내용인데, 어쨌든 카우츠키에 관한 부분들은 그는 이제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내부 모순의 폭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이행이 인위적인 이 폭력이 아니라 어떤 이 경제적 조건이죠. 그러고 있을 때 조건이 성숙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서 이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할 때를 준비하자. 준비론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혁명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카우츠키가 런던의 마르크스 엥겔스를 방문하면서 마르크스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황태자로 영향을 이렇게 받긴 했지만, 어쨌든 카우츠키는 선거 제도는 노동자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지만 베른슈타인의 의회주의는 진보적인 부르주아와 비노동 계급의 동맹에 이른다라서 자신이 중앙파로서 베른슈타인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카우츠키 역시 베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의회주의에 경도되게 된다는 거죠. 카우츠키는 말로는, 그래서 베른슈타인의 경우에는 대중투쟁 자체를 폄하했지만 카우츠키는 대중투쟁과 의회투쟁과 직접 행동의 결합을 주장하면서 민주적 개혁을 주장했지만 직접행동, 여기서 직접행동이라는 건 여기서 총파업은 정치적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직접행동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사회당도 마찬가지고 독일 3인당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총파업을 통해서 정권을 타도하는 이러한 정치적 총파업 노선을 주장했는데, 이것들이 독일 총대명이나 프랑스 총대명 CET에서 전부 다 거부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총파업은 채택할 수 없다. 그것이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노조를 부정하거나 정당을 부정하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내란이나 이런 거죠. 이런 식의 국민 저항권 문제지, 일상적인으로 정권을 타도하는 총파업은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게 독일 3인당이나 프랑스 사회당의 입장이 되는데, 바로 카우츠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치적 총파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실제로 직접 행동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은 객관적 조건이 성숙된 후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카우츠키가 판단에는 독일의 그 당시에 물적 토대에서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남아있고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폭력혁명, 인위적인 혁명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의식화를 통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이행이 가능하다. 즉 주체적인 조건을 강조하면서 카우츠키를 비판을 했고요. 어쨌든 1910년 이후에 카우츠키의 권위는 붕괴되는데, 제2 인터내셔널에서 그는 이제 식민지 노선에 반대했지만 수정주의를 내세웠고요. 제1차 대전 당시에 여기 국제 트러스트 형성과 자본주의 생명, 이거는 초제국주의로입니다. 초제국주의를 뭐냐면은 1차 대전 직전에 이게 이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독점 자본과 국가가 결합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쟁점이었는데,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는 뭐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전쟁한 만큼 멍청하지 않다. 오히려 제국주의자들은 연합하고 타협해서 전쟁을 피해갈 거라 이렇게 주장했고, 레닌은 그거를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한 게 이제 제국주의론이 되겠습니다. 카우츠키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우츠키가 바로 이 1차 대전에 대한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이 원래 전쟁 예산이든 모든 예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러시아는 이 후진국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차 대전 당시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는 후진국이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조차도 후진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선진국인 유럽을 공격해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는 제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일 3인당이 누진세, 직접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파업에 관한 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이 개선안, 이런 것과 바꾸면서 전쟁 부채 결의안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츠키가 처음에는 이런 게 찬성했다가 전쟁이 참혹해지면서 반대하면서 독립사회민주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독일 3인당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아직 독일도 그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너무나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맨세비키를 옹호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레닌이 제헌의회를 해산하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제헌의회는 레닌이 10월 혁명을 성공하고 레닌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그해 12월 달에 의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의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레닌파들은 소수고 레닌의 반대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레닌이 이 노농 소비에트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이 제헌의회가 소집되자마자 이걸 해산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막스가 말했듯이 혁명이 성공하면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선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개조를 한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레닌은 그러지 않은 거죠. 과거에 제정 러시아 때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그대로 하면서 선거를 한 결과 자신이 소수파된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레닌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허용하고 혁명 이후에 진행된 제헌의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하죠. 이거에서 독일 3인당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3인당은 의회주의죠. 그 당시에는 의회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 레닌의 제헌의회 해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치고받죠. 프롤레타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그죠? 이렇게 프롤레타 독재 카우츠키. 그 다음에 카우츠키가 다시 또 러시아에서의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서로 치고받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카우츠키의 수정주의는 라살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자체로부터 왔다는 거. 그의 주장은 혁명과 의회활동을 모두 인정한 마르크스의 입장과 같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른슈타인은 아예 혁명이나 대중투쟁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카우츠키는 말로는 병행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독일 3인당의 개량주의, 의회주의는 베른슈타인이 아니라 바로 마르크스주의파. 그죠? 이 카우츠키죠. 이 카우츠키로부터 했다는 거. 결국 카우츠키가 중앙파지만 결국은 개량주의로 가는. 근데 그 개량주의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게 독일의 조건과 러시아의 조건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학교 때 했던 1980년대 봤던 러시아식의 레닌식의 혁명론을 현재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이 독일 3인당의 개량주의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과거에 대한 입장, 이러한 입장이 전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많이 토론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은 한국의 진보운동도 이 정당운동도 결국은 유럽식의 독일 3인주의 모델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의회에 진출한 최소한 제도권에 진출하는 진보정당들. 그래서 과거의 정의당이라든지 현재의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는 정당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보듯이 조그만 군소정당으로 나아가면서 의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영향을 못 미치는 하나의 깃발 정당으로 남는 거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는 대정투쟁과 의회주의가 가지만 의회주의에 방점을 두는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